콘서트홀은요, 연주자들에게 제2의 악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콘서트홀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오직 단 한 번의 기회만 가져요.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전혀 다른 해석, 새로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콘서트홀은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콘서트 전용홀이 2개의 콘서트 전용홀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은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특수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콘서트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콘서트홀은요, 연주자들에게 제2의 악기와 같습니다. 거대한 악기, 거대한 울림통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느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음색과 울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콘서트 전용홀은 보통 알고 있는 대중음악도 연주하고 연극도 무대에 올리고 뮤지컬도 펼쳐지는 그런 다목적 홀과는 달리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콘서트 전용홀은 마이크나 확성 장치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 울림 그대로 소리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콘서트홀은 비일상적 공간입니다. 사방이 밀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홀의 청중들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고립된 기분을 느끼게 되죠. 바깥 소리 완전하게 차단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대의 조명은 밝지만 객석의 조명은 어두워요. 그래서 오로지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이렇게 일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일탈되고 격리되면서 어떤 정신적인, 청각적인 체험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죠. 그래서 청중은 첫 음에 몰입하면서 음향적인 우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홀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일회성이라는 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한 번의 기회만 가져요. 한 번 연주를 시작하면 멈출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시간은 되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책장을 펼치다가 아까 그 부분에 다시 되돌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음악은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작품을 오늘 그리고 내일 연주한다 하면 각기 다른 해석이고 다른 연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홀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은 즉각적인 현장감을 갖고 있는데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요. 매 순간 새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음악이, 소리가, 음향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전혀 다른 해석, 새로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죠. 고정된 소리,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콘서트홀에서 우리가 음악을 접하게 되면 옆에 있는 객석의 청중과 함께 공동체적인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밀폐된 독특한 시공간에서 함께 만들고 느끼는 그런 청각적인 경험이 청중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음악을 디지털 음원으로 이어폰을 꽂고 나 혼자 감상할 때와 콘서트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상할 때는 그 감상의 깊이와 척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중들이 각자 개인으로 연주홀에 입장하지만 관객이라는 집단적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홀은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음향을 위한 여러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외형의 화려한 건축보다 내부의 음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쉼표의 침묵까지 낱낱이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홀에는 그 최적화된 음향을 위한 특수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콘서트홀의 음향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들이 질비한데 우선 건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연장의 형태, 또 크기, 아니면 벽체를 어떻게 마감할 건지 제반 조건에 따라서 음향이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건축 설계를 할 때 유의할 점은요. 객석이 청중으로 가득 찬 상태를 미리 감안한 이후에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소리가 고르게 반사되는 조건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연장은 최적의 음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하고 세심한 건축 설계를 기반으로 지어지는데요. 이 콘서트홀에 최적화된 음향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콘서트 홀은 우선 충분한 정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걸 NC, 노이즈 크리테리아 지수로 이 소음의 정도를 분별하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도서관의 NC 지수가 30이라면 콘서트 홀의 NC 지수는 그보다 더 고요하고 적막한 1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침묵이 확보되고 적막한 공간이어야지 작고 낮은 소리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NC 지수를 확보하려면 외부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어야 되고요. 그러자면 차음 설계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콘서트 전용홀이 2개의 콘서트 전용홀이 있는데요. 롯데 콘서트홀의 NC 지수는 15, 그리고 예술의 전당의 NC 지수는 20이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곤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홀은 풍부한 반사음을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를 직접음, 반사음, 잔향으로 구분되어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음이 벽에 여러 번 반사되어야 풍성하게 들려요. 그리고 공간감, 소위 음악으로 둘러싸인 느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콘서트홀에서는 반사판을 무대 뒤편이나 혹은 천장에 설치해서 직접음이 여러 번 반사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죠. 그리고 콘서트홀의 벽면도 그냥 매끈한 평면이 아니라 굴곡, 요철이 많게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소리의 풍부한 반사를 유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벽면이 볼록면이라면 반사음을 고르게 분포하는 효과를 주고요. 벽면이 오목하다면 그 어떤 음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평평한 벽면은 이 소리의 방향을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고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콘서트홀에 가서 맨 앞 객석에 앉았다고 해서 그 음향이 무조건 잘 들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 앞일수록 직접음만 위주로 들리기 때문에, 반면에 반사음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음과 반사음이 고르게 조화롭게 블렌딩 되려면 맨 앞좌석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간격을 유지한 뒷좌석이 훨씬 더 유효적절합니다. 그리고 콘서트홀은 적절한 잔향을 야기시키는데요. 잔향이란 소리가 벽과 천장에 부딪혀서 이 허공에 머무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잔향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소리가 계속 섞이게 돼서 명료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잔향 시간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클래식 음악의 장르 혹은 편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음악에 있어서 최적의 잔향 시간은 2초고요. 그보다 편성이 작은 실내악은 1.5초고, 반면에 종교 음악은 뭔가 경건하고 신성한 음향을 위해서 3초 정도로 훨씬 더 긴 잔향 시간이 필요합니다. 롯데 콘서트홀은요 2.6초의 잔향 시간을 갖고 있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은 2초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잔향 시간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 부드러운 잔향부터 울림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이 만석이냐 혹은 청중이 얼마 없느냐에 따라서 또 공연장의 울림이 천차만별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잔향을 제어하려면 흡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반사음, 잔향을 제어하면서 통제하면서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콘서트홀의 객석에 있는 의자는 푹신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콘서트홀이 갖춰야 할 여러 음향적인 조건은 이러하고, 이제 콘서트홀의 건축 양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콘서트홀의 건축 양식은요, 구두 박스입니다. 슈 박스라고 하는데요. 구두를 넣는 상자처럼 직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무대는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하죠. 앞쪽에 배치되어 있고 객석은 뒤에 배치되어 있어서 서로 마주보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구두 상자 스타일은 음향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측면의 평행으로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풍부하고 선명한 반사음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박스 콘서트홀의 청중들은 음향의 공간감 또 확산감을 만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콘서트홀 양식보다 잔향도 훨씬 풍성한 편입니다. 소위 세계 3대 콘서트홀로 호명되는 이 콘서트홀들이 다 이 슈박스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빈 무스페라인홀,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콘서트 헤바우홀,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 심포니홀이 다 요 직육면체의 슈박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상자홀은요 단점이 있어요. 요 측면에 앉아있는 관객들은
무대가 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석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관객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만, 무대 앞쪽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대와 관객 사이의 거리가 넓어서 단절감이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수의 청중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박스 구두상자 콘서트홀의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부채꼴 콘서트홀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객석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앞보다는 뒤로 갈수록 객석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두상자 콘서트홀보다 훨씬 더 많은 객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든 무대가 한눈에 들어와서 사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이 방사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연주자의 집중도도 또 높아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채꼴 방사형 콘서트홀의 단점은 객석이 뒤로 갈수록 그 측면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반사음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의 세밀한 전달에도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어느 객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음향의 편차도 커요. 객석의 중앙보다는 보통 이제 벽 쪽 측면에 반사음이 부딪히니까 훨씬 더 풍성한 음향이 특징적이기도 합니다. 부채꼴 방사형 콘서트홀 양식의 대표적인 예가 또 서울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1988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국내 최초 클래식 음악에 최적화된 콘서트 전용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연장으로 거의 모든 공연의 수요를 독점하게 되죠. 예술전당에 여러 콘서트홀이 있는데요. 그 리사이틀홀, IBK 챔버홀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두상자 모양을 띠고 있고, 반면에 콘서트홀은 2523석의 대형 청중을 수용할 수 있는 부채꼴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반사판이 매달려 있어요. 반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폭이 객석 뒤로 갈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음향이 모이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부채꼴 방사형 고유의 전형적인 단점을 지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또 상쇄하고자 요 사이에는 빈야드, 그러니까 포도밭 콘서트홀 건축 양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빈야드 콘서트홀은요, 포도밭처럼 객석이 경사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대는 포도밭의 골짜기 맨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객석이 무대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다른 콘서트홀 양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주자와 청중 사이의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가 훨씬 최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하기에 효과적이죠. 이 빈야드 콘서트홀도 부채꼴 방사형만큼 많은 객석을 수용 가능해요. 그런데 부채꼴 방사형이 어느 객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음향의 차이가 편차가 컸다면, 이 빈야드는 고른 음향이 특징입니다.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 동서남북으로 소리를 골고루 뿜어주기 때문에 어떤 객석에 앉아도 고른 음향,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도 소리의 차이가 그렇게 부채꼴 방사형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세기 후반 이후로 이 콘서트홀 건축 양식의 트렌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빈야드 콘서트홀은 베를린 피라모니 홀이었습니다. 1963년 한스 샤룬이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처음 이제 개척됐고요. 그런데 이 빈야드 콘서트홀 역시 완벽하진 않아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적인 설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객석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음향을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꼴 방사형과 마찬가지로 반사음을 만들어줄 벽면, 반사판이 대거 필요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이 빈야드 스타일의 대표적인 콘서트홀은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국내 최초 빈야드 양식으로 지어졌고요. 2016년에 개관을 했어요. 서울의 두 번째 콘서트 전용홀입니다. 예당 이후 28년 만에 롯데 콘서트홀이 이 콘서트 전용홀로 개관이 되죠. 그런데 이 롯데 콘서트홀은 설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외부의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그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쇼핑몰 안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하게
박스 인 박스라는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큰 공간에 박스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주변의 소음과 진동을 완벽하게 차단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 롯데 콘서트홀은 빈야드 스타일이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 부채꼴 방사형보다 좀 더 길고, 그리고 저음비, 중저음역의 음향이 더 잘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음악의 온기를 훨씬 더 따뜻하게 느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롯데 콘서트홀은 음향 반사판이 가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쿠스틱 배너가 공연 특성, 편성 혹은 장르적인 특성에 따라서 반사음을 가변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승강식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악기군별로 무대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공연이라면 저 맨 뒤편에 앉은 더블 베이스 혹은 금관악기 타악기는 잘 보이지 않지만 평면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롯데 콘서트홀은 승강식 리프트를 통해서 그 뒷면에 배치되어 있는 악기도 잘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잘 보이다 보면 더 잘 들리는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롯데 콘서트홀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이 승강식 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서울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예술의 전당 혹은 롯데 콘서트홀, 이 두 공연장의 서로 다른 음향의 특색에 따라서 자신이 선호하는 공연장을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공연장에 저음이 더 잘 들리는지 혹은 잔향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마감이 되는지에 따라서 비교 우위를 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콘서트홀도 청중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면서 또 새로운 청중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굳이 콘서트홀까지 달려갈까요? 우리 언제 어디서나 이 디지털 음원을 통해서 음악 감상을, 내가 원하는 작품들을 선곡해서 감상할 수 있잖아요. 이 이유를 철학자 발터 베니아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서툰 연주라도 이 디지털 음원이 콘서트홀 라이브를 이길 수는 없대요. 저는 현장성이 갖는 힘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디지털 음원을 통해서 듣는 음악이 마치 식당에서 메뉴판의 사진을 보고 그 음식 맛을 상상하는 것과 같다면, 공연장에서 콘서트 전용홀에서 직접 듣게 되는 음악은 실제 음식을 맛보면서 혀와 이빨로 생생하게 느끼는 미각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실황 음악의 현장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주의 일회성이란 특징으로 강화되는데요. 어떤 무대건 한 번의 연주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 한 번밖에 없는 라이브는 사실은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무대의 공포증을 유발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면 청중들에게는 유일무이한 희소성을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은 만족감을 갖게 되죠. 콘서트홀은 청중들을 혼잡한 일상으로부터 완벽히 분리해서 몰입을 북돋는 공간입니다. 순수한 음악 감상을 위해서 바깥 소리 완벽하게 차단되고, 그럴수록 고도의 정신적인, 청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독특한 각별한 공간인 거죠. 콘서트홀의 현장성은 또 나무악기의 마이크나 이런 그 전기 기기의 도움 없이 나무악기의 살아있는 배음이 울려 퍼지는 공간감으로 구현됩니다. 그리고 객석에서 옆에 있는 청중들과 함께 느끼는 이 공동체적인 청각적인 경험은 뿔뿔이 흩어진 개인의 감상보다 훨씬 더 고양된 감정을 이끌어내죠. 자, 이렇게 연주자들에게 제2의 악기와 같은 거대한 울림통인 콘서트홀에서 여러분들도 서로 다른 음색을 체감하시면서 생생히 살아있는 음악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조은하였습니다.